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누수공장 2월 7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오후 시간에 기분 자체가 투자 심리보다도 찝찝할 때 있죠. 화장실에 갔다 그냥 나오는 것처럼 가장 꺼립직할 때가 아침에 갭상승 띄워놓고 하루 종일 밀어버렸을 때, 종가상으로 보면 전일 대비 큰 변동폭은 아닌데 아침에 갭이 떴기 때문에 갭상승에 대해서 갭상승 진행 이후에 진폭 자체, 변동폭 자체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흐름 부분이 나올 때 가장 투자 심리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좀 나빠요. 오늘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장 변동성 4가지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릴 건데, 외국인들은 이 신용 물량 부분들을 분명히 털고자 하는 부분들, 여러가지 전략 부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 물량 11조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고,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상당히 출렁거리죠.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인간의 직접 하는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기계적으로 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기존 가격을 상회를 하거나 하회를 하면 거기에 맞는 미리 설정해 두었던 전략대로 모든 게 자동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됩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그런 선상입니다. 그런 면상이고, 장중에 거의 외국인들 한 9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 부분이 나왔다가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천 계약 정도. 그리고 단기 성향이 가까운 금융투자가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이 거래소 쪽에 거의 몰빵 들어왔죠. 그런데 반대로 풋옵션도 어제 이어서 이틀 동안 몰빵이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 파생 쪽에서, 옵션 쪽에서는 상방 쪽에 배팅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가 단순하게 상방 쪽에 포지션 부분이 나오고, 개인 투자자는 풋옵션에 이틀 연속 몰빵 부분이 나온다 하면,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3월 달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전 2월 달 옵션 만기일에서도 승패 부분들은 대부분 갈리지 않을까. 키메이커는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항상 보면 포지션 자체가 이제 이상한 쪽에 몰빵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현물 부분들은 매수가 좀 들어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파생 쪽에서 해지 부분들, 특히 장중 변동성 부분들을 지금 일주일 정도 봐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 포인트 부분들은 아침에 그 동시효과 전에 신용 물량의 출회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진입될 것인지, 여기에 이 물량 부분들을 특히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기준 라인 부분들을 잡는다면 2천억에서 4천억 전후에 매수 부분들이 들어온다 하면 이 물량 부분들이 체인지의 어떤 첫 번째 신호탄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이런 장중 변동성 부분들의 이용 키워드 부분들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집중이 좀 됐죠. 이 두 종목군이, 물론 셀트리온은 코스피 상장 이전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SK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 삼성전자 대만 지진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좀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내일 파생 옵션 쪽에 이용 부분들 당하다 보니까 오늘 거의 패대기가 쳐졌죠. 의외로 저는 이제 이 관점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부분에서는 비탄력적인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쪽에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전에 일본 지진이 났을 때,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의 사건 부분들이 났을 때 정유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든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 변동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물량을 받아면서 단기 반등 부분들을 이끌어내는데, 이런 후보군으로 1차 관심권으로 진입됐다는 얘기를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그 기조 그대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 4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첫 번째,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런 장중 변동성 부분들이 클 때는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 부분들을 하나씩 죽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론가하고 현물가가 동일 포지션 부분들 진입되기 때문에 오늘 그 변동성의 첫 번째가 그런 케이스 부분에 진입됐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아무래도 요즘에 다양한 그 이슈가 많죠. 지난주부터 가장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국채 수익률 자체가 급등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유가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 파월 연준의장이 취임을 하면서 단기 국채의 상승률이 어제 그제 이제 장대 응봉 부분들이 나오면 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아침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단기 예산안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고 있어요. 엎치락뒤치락 관련 내용 부분들 제가 또 다시 올려드리긴 했지만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지난번에 논의 부분들 뒤로 약간 밀어놨던 다카 프로그램하고 멕시코 장벽 관련된 부분들,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좀 반대하는 그 안건을 올리려고 하지 않은 노력 부분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반발도 심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걸 바로 선택을 하는 게 서로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부분들이 깔끔하게 다카 프로그램하고 멕시코 장벽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 단기 예산안을 2월 8일까지 연장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좀 됐죠. 근데 이걸 계속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뭐 금요일장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차 상원에서도 투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2월달 보시면 9일, 10일 저기서 다카 프로그램 만약에 또 안되면 지난번과 비슷한 케이스가 되죠. 주말을 끼고 셧다운 부분들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는 외국인들은 파생적으로 현물의 지금 중심 포인트 부분들이 아니라 이 단기 변동성 부분들의 포커스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건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시장에서 과거에도 그렇듯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양도세 부과 부분들을 철회를 했어요. 저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조세 회피 지역, 케이만 군도라든지 케이만 제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금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 부분들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 부분들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뭐 G20 정상회담 부분에서 더 논의 부분도 되겠지만, 아무튼 뭐 MSCI 지수라든지 FTSE 외국인들 쪽에서도 A 주시 하겠다 하면서 뭘 했습니까? 약간 강압 경고 메시지 부분들을 띄웠죠. 그로 인해서 잠정적인 잠시적으로 철회 전략 부분들을 좀 진행했습니다. 이거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의 이제 변동성 자체가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되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 전략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외국인들이 양도세 부과 철회 전략 부분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에 대한 길들이고 특히 연준 의장 길들이기 전략 부분하고 단 유사해요. 과거에 그린스펀이 취임을 했을 때 1998년도에 롱텀 캐피탈이 사태가 터지면서, 롱텀 캐피탈도 보면 알고리즘 매매에 따라서 러시아 쪽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상당히 큰 사태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 그린스펀 푸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이후에 그린스펀은 위험에 대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푸시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증시가 침체되고 하락 부분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옵션 보유자를 보호한다는 의미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년 동안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은 시장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금리 정책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장 친화적 발언 부분들을 진행했죠. 왜? 그 앞에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그린스펀 푸시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뒤로도 보면 버냉키 연준의장, 전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수염 이렇게 덮수러 가신 분 있죠. 초기에는 잦은 말 바꾼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기에는 버냉키가 말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거에 피로감 부분 느끼고 당연히 변동성이 크니까 버냉키는 초기에는 버냉키 콜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어요. 시장 투자자들이 만기 이전이라도 권리 행사 부분들을 축진을 하면서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그린스펀 풋으로 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그 대응 방어를 해주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했다면, 버냉키 같은 경우 초기에는 버냉키 콜처럼 시장 급등락 부분들을 만드는 요체 부분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버냉키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침식 부분을 했던 앨런 연준의장도 보면 시장 친화적인 발언 부분을 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길들이기 부분들에서 다음 파월 엊그제 며칠 전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저는 금리 인상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파월 연준의장이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 헤지펀드 출신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성격 부분들이야 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번 달 말에 있을 그 의원 하원인가요? 의원에서 그 연설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발언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할 것인가,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반응되는 또 전략,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린스펀 풋이라든지 앨런 연준, 버냉키처럼 시장 친화적인 발언 부분도 할 가능성 자체가 높은데, 그 전에 시장은 출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양도세 부가 철회 전략 부분들과 연관되면서 어떤 강경정책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이 괜찮다라는 신호 부분들을 내주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효과 부분이 있다라는 첫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들 최근에 이제 발표 부분들 나왔죠. 트럼프가 작년에 세제 개혁안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프라 관련된 투자 채권 발행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FOMC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기채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그 체인지가 필요해요. 그 체인지 부분도 필요할 때 이 물량 부분들을 누군가가 발행을 했을 때 받아줄 조치가 필요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나요? 뭔가 모를, 글로벌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속도 당연히 좀 빨라질 수 있죠. 작년에는 유가 속도가, 상승 속도가 좀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응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작년에 금리 인상 이후에 테이퍼링 마무리되고 이제 예전에 그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 진행하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서 장기채 부분들을 매수했던 걸, 이제 이걸 정상화 전략 부분들 하려면 누군가가 주체가 필요해요. 이렇게 변동성 부분들이 키워지고 시장에서 위험심리 부분들이 강화되면 될수록 글로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는 뭘 찾나요?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미 국공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기감 부분들을 조성을 해야지만, 위기감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놔야지만 다음에 포석 자체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변동성 부분들 보면 어지럽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게 나오고,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가지고 그냥 시장 자체에 뭐 다우지수도 3에서 5% 정도 장중 변동성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지표 부분들이 좋다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것인가? 알고리즘에 대한 매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이 장기 자금, 단기 자금이 아니에요. 중장기 자금, 그리고 규모 자체가 1이 아니라 뭐 100이라든지 상당히 큰 자금이 성격 자체를 이제 바꾸는, 체인지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행 효과 부분, 학습 효과를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에서 신용 자체도 우리나라 11조 정도 돌파됐고, 그 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채금리, 그 다음에 삼성전자, 셀트리온, 지수 급등락,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본 만기약 정도를 가지고 위아래로 엎치락뒤치락 가지고 놀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일봉만 본다 하면, 봉의 모습만 본다 하면
봉이 거래량을 보지 않고 왜 이 봉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건가에 그 백그라운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지 않으면 이 봉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피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불안 심리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런 공포감 부분들을 주어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부분을 털어내고 외국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물량을 받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파생을 통해서 열심히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수익 부분들을 개인들 어느 정도 몰빵 들어온 것을 청산 반대 매매가 나가든지 아니면 손실 구조 부분들을 키우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들을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지하 1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하 10층 이하로 보내야지만 외국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겠죠. 물량 털어내고 단기 포지션 유리한 포지션 받고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역시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장기채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채권 발행 부분들이라든지 대기 수요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 6조의 어떤 효과 부분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끝났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편적인 전략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 부분에서는 열심히 흔들어라. 외국인들이 우리가 방송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세너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파동 부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물론 저도 장중에 보고 있으면 출렁출렁하죠. 이거 뭐지? 전체적으로 전략 부분들 중심은 이 방향인데 왜 이렇게 계속 출렁거린 부분들은 나올 건가?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 부분이 더 악화되고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게 당연한 포석 부분들인데 다시 그러면 근본 초심으로 들어갔을 때 변동성 부분들이 확대됐을 때 기본 전략에서 다른 전략 부분들이 노출이 됐느냐 아니면 기본 전략에서 변화 체인지 부분이 될 만한 요건들이 생겼느냐를 다시 복귀를 하면 되는 거죠. 복귀를 했을 때 전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마무리 드리면서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면 열심히 흔들어라. 흔들림 없이 물론 여기서 신용 물량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전저점이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는 지표 부분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봉이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체크하는 그 부분들이죠. 그걸 분명히 깰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폭 부분들은 조금 더 여유 부분들이 있어요. 하단 부분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 하단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 반대로 시장에서 종목군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좋은데 작년 7월과 10월 달에도 시장 자체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출렁거렸을 때 가장 먼저 전략 부분 했던 게 시장을 사는 전략 부분들이었죠. 시장이든 ETF든 좀 더 많은 그 접근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흔들거리면 그 매수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7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